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과계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62살 주부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아들 내외는 같은 동네에 살며 자주 얼굴을 보죠. 손주가 태어나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렇게 물어요. 입양한 아들인데 그렇게까지 정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낳은 정이 큰지 키운 정이 큰지는 안 키워본 사람은 몰라요. 민수가 우리 집에 온 건 32회 전이에요. 생후 석 달, 주먹만한 아기였죠. 결혼하고 5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울던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 그날 밤 저는 한 땀 한 땀 손사계를 떠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든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30년을 친자식보다 더한 정으로 키웠어요. 아플 때 밤새 안아주고 등록금 마련하려 새벽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민수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요. 그래서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심장에 칼을 꽂을 줄은요. 어머니, 저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 한마디가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체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죠.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푹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넉넉히 만들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애들 올 때마다 잔치상을 차리네. 무리하지 마. 무리는 무슨. 애들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며느리 윤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고 그 뒤로 민수가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가 반갑게 맞았죠. 어유, 우리 아들 며느리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제겐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 갈비찜은 진짜 최고야, 윤희야.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칭찬에 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밥을 더 드시고 민수도 연신 젓가락을 움직이고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받고 올게요. 민수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희야, 요즘 회사는 좀 어때? 많이 바쁘지? 네. 좀 정신없긴 한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군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제 질문에 민수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회사 선배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이에요.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데 그날 민수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눈앞에 있는데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 부부가 돌아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괜한 불안이 가슴을 눌렀어요. 그냥 내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그 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전화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 주에는 단 한 번뿐이었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바쁘니? 얼굴 보기 힘드네. 아, 내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그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어요. 30년을 키운 자식이에요. 숨기려 해도 저는 다 느끼죠.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왔더군요. 윤희는 친정에 볼 일이 있다고 했대요. 저는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렸죠. 그런데 민수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더군요. 왜 밥을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요. 엄마 그냥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민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느리게 보였어요. 연락이 왔어요. 저를 30년 동안 찾고 있었대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랬구나. 궁금했겠다, 그동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 당연히 궁금하지. 내 뿔이니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찌개 냄비를 들어 민수 앞에 국물을 더 떠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으면서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가고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고이 접어둔 낡은 손싸개가 있었어요. 32해 전 생후 석 달 된 민수를 처음 안았던 날 밤새 떠준 것이죠. 손싸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든 넌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들을까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엄마라는 그 세 글자가 제 30년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오던 아이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죠.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받기는 하는데 통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올 거지? 아,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회사 일이 밀렸다. 윤이랑 약속이 있다. 몸이 좀 안 좋다. 저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물어보면 민수가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물었죠. 그래, 뭔데? 친어머니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우세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민수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엄마, 제 적금 찾으려면 엄마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적금이요. 민수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대신 넣어준 통장이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둔 건데 벌써 꽤 큰 돈이 되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5천만 원이라니. 민수야, 그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그래도 제 친어머니잖아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낳아주신 분. 그럼 저는 뭔가요? 30년 동안 밤잠 설쳐가며 키운 저는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민수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냉장고에 붙어 있는 사진을 봤어요. 민수 돌잔치 사진이었죠. 제 품에 안긴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만 엄마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빠져있는 그 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윤희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가 혼자 온 건 처음이었어요. 민수 없이 저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유, 윤희야.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윤희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내었습니다. 윤희는 차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바라봤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표정이었죠. 윤희야, 무슨 일 있어? 민수랑 싸웠어?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윤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요즘 만나는 그분이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윤희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뭐라고 하던? 처음엔 친어머니 만났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온대요. 사업이 어렵다, 빚이 있다, 도와달라? 윤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 몰래 조사해봤어요. 회사에서 알게 된 분이 흥신소 운영하시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윤희야, 이걸 내가 직접.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알아요. 저한테 어머니는 친정엄마나 다름없으세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윤희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정이라는 이름, 나이 58세. 현재 남편 강태식과 함께 거주 중.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과거에 사업을 여러 번 하셨는데 번번이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하다가 정리하신 적도 있고요.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윤희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아기를 입양 보내셨는데 그때 상당한 금액을 받으셨대요. 당시 입양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야? 네, 어머니 확인된 내용이에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민수가 걱정됐어요. 저 사람들이 민수에게 얼마나 더 다가갈지 모르니까요. 윤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민수를 지켜야겠다. 윤희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해요. 윤희가 가져온 서류를 며칠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정이라는 사람은 30년 전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당시 꽤 큰 금액을 받았더군요.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을 머금고 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민수한테 어떻게 말하지? 민수는 지금 친어머니를 만난 기쁨에 빠져 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아이한테 내 친어머니가 널 돈 받고 보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한테는 당장 말하지 마.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증거요? 흥신소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민수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우리가 친어머니를 헐뜯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지금 그 사람들 말이라면 뭐든 믿을 상태였으니까요. 며칠 뒤 윤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윤희가 집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분들 주변 사람을 수소문해 봤어요. 예전에 그분들한테 투자하셨다가 돈을 못 받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정희 씨 부부가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한테 사업 투자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윤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문서 사진이었어요. 이건 6개월 전에 강태식 씨 앞으로 된 대출 관련 서류예요. 상당한 금액인데 상환이 안 되고 있대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돈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버린 아들을 찾아온 거죠. 민수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였습니다. 민수가 불쌍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을 친어머니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야, 이제 민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민수를 불러야겠다.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에 와줄 수 있어? 네. 엄마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민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전할 방법이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엄마, 나한테 할 말 있다면서요? 그래, 앉아서 이야기하자. 아니요, 서서 할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엄마 흥신소 시켜서 제 친어머니 조사하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야, 그건. 친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양어머니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상한 조사를 한다고. 이정희가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보다 한 발 앞서 민수에게 연락한 거예요. 민수야, 잠깐만 엄마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엄마가 제 친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말. 30년 동안 가장 듣기 두려웠던 말을 결국 듣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민수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들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집에 가라고 했어. 당신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이었습니다. 밤새 열 내리느라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일 나갔던 날들.
아플 때 손잡고 병원 뛰어갔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라는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야. 끝까지 지켜줘야 해.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퇴원하는 날 윤희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 씨가 내일 친어머니한테 돈을 보내기로 했대요. 뭐라고?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2억을 마련한다고 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억이라고? 내 친어머니 사업 투자금이라는데 민수 씨 명의로 대출받는 거래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윤희야,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저녁에 민수 씨랑 만나기로 했대요.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요.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들을 수 없었어요. 여보, 몸이 아직 안 좋잖아. 민수가 2억 빚을 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윤희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줬습니다. 윤희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이정희와 강태식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민수야. 제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여기? 민수야. 그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이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남의 가족 일에 왜 끼어드세요? 저는 이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남의 가족이요? 민수는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키운 거랑 낳은 거랑은 다르죠. 그 말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진정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희가 모아온 증거들이었어요. 민수야, 이것 좀 봐. 이게 뭔데요? 30년 전 입양 기록이야. 내 친어머니가 너를 입양 보내면서 돈을 받았어. 형편이 어려워서 입양을 보낸 게 아니었어.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태식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윤희가 막았어요. 그리고 이건 6개월 전 대출 기록이에요. 상환이 안 되고 있어요. 민수 씨한테 받은 돈으로 갚으려는 거예요. 민수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저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됐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일어나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얼른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됐어, 일어나.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한테. 민수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날 미워해도 좋아하지만 당하는 건 못 보겠더라. 엄마니까.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희와 강태식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민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게 밝혀졌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친어머니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민수 곁을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 부부가 집에 왔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민수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한가득 사왔니?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샀어요.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남편은 뉴스를 보고 윤희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갔죠. 민수와 저만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응? 저 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더니 예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제가 첫 월급 받고 사려다가 못 산 거예요. 그때 돈이 부족해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이나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말없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나도 너에게 줄 게 있어. 저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맨 아래에서 낡은 손싸개를 꺼냈어요. 32년 된 그 손싸개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엄마가 밤새 뜬 거야. 그때 너무 작아서 손이 시려울까 봐. 민수가 손싸개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분홍색 털실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32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있어야지. 민수가 손싸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가 어디서 왔든 넌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안 변해. 부엌에서 지켜보던 윤희도 눈물을 훔치고 뉴스 보던 남편도 몰래 안경을 벗어 눈을 닦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거실에 따스하게 스며들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그건 바로 30년을 함께한 시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